지붕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햇빛과 비, 우리는 그 아래서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붕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지금부터 4시간 동안 지붕 없이 살아볼 겁니다. 우산의 그늘이나 나무의 그늘을 제외한 모든 지붕 없이 살아볼 겁니다. 한 곳에서만 머무를 수도 있지만 닷새 동안 여러 가지 풍경을 보고 싶어 울릉도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울릉도의 사동항인데요. 지붕 없이 살기라서 차에 지붕도 재배를 했습니다. 걸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기왕 이렇게 울릉도에 온 김에 울릉도 한 바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남쪽부터 서쪽, 북쪽, 그리고 동쪽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울릉도의 전체 둘레길이는 4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흘간 10km씩 천천히 걸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국민여가 캠핑장이었습니다. 지도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터널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라는 건데 어떻게 가지 이거? 저 배수로 위쪽으로 가라는 건 아닐 거고. 아니 이렇게 무서운 데를 어떻게 가? 그래서 울릉도 주민으로 추정되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아, 네. 울릉도에는 총 22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중 도보로 갈 수 있는 터널과 못 가는 터널이 있습니다. 이번 도전에서 제 목표는 지붕, 즉 천장 없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터널을 지날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일단 잠깐 멈출게요.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지도를 보다 보니까 터널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터널을 불가피하게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지붕 없이 살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터널이 지나가는 순간에는 타이머를 끄면서 움직이고 터널을 지나갔을 때 타이머를 다시 켜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 여기 서쪽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예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들어온 거는 생각 못했으니까 타이머를 다시 켜겠습니다. 그렇게 해변을 걸으면서 가다가 목적지인 국민여가 캠핑장으로 가려면 오르막길로 가야 했습니다.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나무 그늘에 누워서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개천이 있었습니다. 계속 움직이다 보니 발이 뜨거워서 잠시 식혀줬습니다. 진짜 싫어. 마침 목도 말라 깨끗하겠지 생각하면서 물도 살짝 마셨는데 뭐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폐수를 보기 전까지. 아이씨, 패스 나온지도 모르고, 아이씨, 모르겠다. 어쨌든 다 내려오고 바다를 끼고 걸으면서 목적지인 국민여가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딱 이때가 해가 중천이라 너무 더워서 근처에 수영할 수 있는 곳으로 봤습니다. 여기 숙소 근처에 간단하게 수영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있더라고요. 저기입니다. 기왕 이렇게 바다까지 왔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바로 다이빙했습니다. 너무 더위에 지쳐 있어서 체크인하기 전까지 1시간 정도 바다에서 놀았습니다. 그래도 체크인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선크림을 바르고 우산을 피고 잠깐 쉬어줬습니다. 이때 햇빛은 딱 머리 위에 있어 어차피 그늘도 없겠다 그냥 여기서 쉬어줬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샤워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붕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라 샤워장 앞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샤워실 앞에 있는 누가 오기 전에 빠르게 갈아입겠습니다. 이때 옷을 갈아입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다시는 바다에 못 들어가겠구나. 울릉도의 해변에는 물놀이나 스노클링을 하는 분들을 위해 샤워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붕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캠핑장엔 개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갔던 옷을 간단하게 헹궜습니다. 그리고 데크에 짐을 풀고 잠깐 햇빛을 피해 그늘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날의 온도는 높지 않았는데 자외선 지수가 높은 편이라 계속 햇빛에 있기 힘들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데크 쪽으로 올라갔는데 아까 바다에서 논 게 문제가 됐는지 팔다리가 벌겋게 익었습니다. 지금 다리가 완전히 익어버렸어요.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챙겨갔던 로션을 발라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올인원 로션인데 이거 발라주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감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되냐. 그리고 다시 햇빛을 피해 좀 누웠습니다. 이번 도전을 기획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잠자리였습니다. 오두막에도 지붕이 있고 텐트에도 지붕이 있기 때문에 천장이 뚫려있는 모기장 텐트를 준비했습니다.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배가 고파서 깼습니다. 저녁 먹어야 되는데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게 없네요. 점심 먹었던 거 또 먹겠습니다. 이번 도전을 하면서 밥을 먹으려면 밖에서 먹다가 배달을 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것 대비해 도전을 시작하기 전 편의점에서 에너지바를 샀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에도 먹고 이날 저녁에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땅히 할 게 없어 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자다가 너무 추워서 바람막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출발하기 전 혹시 비가 올 수도 있어 준비해뒀던 판초위까지 입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만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했던 것이 잠자리였던 것처럼 시작하기 전 걱정되었던 것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오래된 화장실이어도 지붕이 있을 거고 저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이 휴대용 화장실입니다. 볼일을 보고 파우더를 뿌리면 변이 응고가 되고 그대로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변용도 준비해뒀습니다.
뭐 이 정도로 처리했다 정도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날에 일어나 간단하게 씻고 두 번째 목적지는 천부항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캠핑으로 찾는 곳이기도 하고 근처에 개수대가 있어 다음 목적지로 좋았습니다. 다만 가는 곳이 산지로 되어 있어 계속 올라야 했습니다. 도전을 시작한 지 24시간째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24시간이 되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중이고 그냥 일단 24시간 동안 지붕 없이 있어 보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도 많고 막 썩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위를 막아주는 게 있어야지, 그리고 옆을 가려주는 게 있어야지 좋은 것 같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거의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은 깼던 것 같아요. 춥기도 하고 자리가 불편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만 피곤해도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야 뭐 넉넉했으니까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산길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넘고 내려오다 보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공설 운동장 앞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전에 가장 좋은 거는 이거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서 누워도 쉰다는 거. 그렇게 길바닥에서 1시간 정도 잤습니다. 너무 더워서 눈이 떠졌거든요. 아, 역시 12시 되니까 햇빛이 그냥 내주네요. 잘 잤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데 얼마 있지 않아 야외 테이블이 있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한 박스에 얼마예요? 한 박스 이거는 한 마리 4,000원, 한 박스 2,000원 할인해가 18,000원이요. 18,000원이요? 네. 혹시 죄송한데 제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디 들어가지? 지붕 있는 곳을 못 들어가요. 아,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커피도 같이 여기서 결제할 수 예, 있어요. 예, 예. 네, 커피 한 잔으로 한 박스 주시겠어요? 커피,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장님께서 사적으로 이해해주시 덕분에 음식 다운 거 30시간 만에 먹었습니다. 이것이 꼬리부터. 제가 먹은 건 독도 새우빵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빵에서 새우 맛이 났습니다. 아, 새우였구나. 무슨 빵 하면서 그 재료가 들어간 거 처음 먹어봐요. 근데 새우인데 찹쌀떡 같은 느낌도 있어서 맛있습니다. 원래는 몇 개 비상식량으로 들고 가려고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다 먹었습니다. 사장님, 여기다 두고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가십니까? 예. 네. 어주 맛있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좋아. 든든하게 먹어서 그런지 오르막도 수월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천부항으로 가기 전 웅포 야영장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숙소에서 떠난 지 8시간 만에 다시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웅포 야영장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다 떨어져서 거기서 물 좀 가지고 다시 천부항인가? 네,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중간에 물을 떠오긴 했었는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웅포 야영장에 개수대가 있다는 정보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 깔끔한 캠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개수대가 안쪽에 있는 건가 했습니다. 쎄하냐? 개수대가 안쪽에 있나 보다. 못 들어가는데 이러면.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와, 개수대가 없네. 좋겠다. 그래서 다음 플랜을 짰습니다. 여기 근처에 카페가 있으니까 여기 테이크아웃 되면은 커피를 마시든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든 해보겠습니다. 다음 플랜도 틀렸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화가 많이 나신데 저기는 테이크아웃 전문 업체가 아니네.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투덜거려봤자 저만 힘든 거. 그냥 이대로 물 한 모금 없이 천부항까지 걸어갔습니다. 물부터. 거의 4시간 동안 물 없이 걷다 보니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수대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거지. 지금 너무 좋은 상태인데 기뻐할 힘도 없었습니다. 물을 챙기고 저녁거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오면서 주변에 봤을 때 밖에서 먹을 만한 식당이 없어 새우깡과 라면을 샀습니다. 라면이랑 새우가 얼마씩이에요? 한 봉지 4,000원. 일단 이거만 먼저 살 수 있을까요? 얼마예요? 영수증 드립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먹을 거 사고 오늘 잘 거 사왔습니다. 구석지고 딱이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아이씨, 비 오는데? 비가 왔습니다. 날씨가 안 좋다 했어. 텐트는 지붕 아래 갖다 놓고 우산을 펴고 앉아있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얼마나 온다고? 그래도 얼마나 오는지 궁금해서 핸드폰으로 확인해봤는데 호우라고 해도 40분 정도만 버티면 될 것 같아 그냥 버텼습니다. 그런데 40분은커녕 빗발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3시간 정도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비 내리는 것 봐. 그래도 빗줄기가 약해지더니 이내 곧 비가 멈췄습니다. 우산도 멈췄습니다. 그래도 고쳐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어차피 비가 다 내린 것 같아 다음날에 고치려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씨, 비 온다. 하지만 하늘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또 오냐 왜? 또 났다며 씨. 비가 짜증나게 옵니다.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데
날씨를 보니까 12시까지 온다고 돼 있어서 그냥 확실하게 그치고 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2시까지 안 자겠습니다. 비가 너무 애매하게 와서 우산도 쓰다가 안 썼습니다. 곧 비는 그쳤고 다시 누워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비가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새벽 4시에도 비가 와서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아침에도 비가 와서 정체는 놓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비는 일찍 그쳤고 씻고 좀 멍 때리다가 나리분지로 출발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리분지에 가고 있습니다.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요.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새벽 4시에도 한번 깼거든요. 아침에 정신 차리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은 10시가 넘었고 50시간이 넘었습니다. 나리분지에 야영장 식당으로 야외 테이블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한 밥을 먹을 수 있겠다 싶어 셋째 날에 경유지를 정했습니다. 사장님, 밖에서 먹을 수도 있나요? 한 명인데. 네, 괜찮아요. 혼자세요? 네. 저 밖에서 먹고 싶어가지고. 바쁘세요? 네. 제가 이날에 시킨 거 더덕무침하고 산채 비빔밥입니다. 이번에 먹으면 언제 또 먹을지 몰라 좀 많이 시키긴 했는데 초장에다가 그냥 버덕을 버무린 맛인데 신기하게 쓴맛이 하나도 없네. 더덕무침이랑 나물이랑 너무 맛있어서 밥도 2공기나 먹었습니다. 54시간. 이제 밥도 다 먹고 내수전 해수욕장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수전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캠핑의 명소입니다. 그리고 몽돌로 이루어진 해변과 적당한 바람이 불어 자기엔 딱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리분지에서 넘어가려면 산을 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오르막길을 많이 걸었긴 했는데 본격적인 산행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필요 없는데? 뭐야? 이게 뭐야? 사실 출렁다리를 건너는 게 맞았는데 여기였구나. 그냥 계속 오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길을 잘못 든 거였습니다. 아이고 잘못 왔고요. 이왕 온 김에 여기 물은 무슨 맛일까 한번 떠마셔 볼게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되니까요. 와 진짜 시원하다. 와 떤다 이거. 물도 새로 뜨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2시간 정도 올라서 나리장제에 도착했습니다. 서동리로 가야 됩니다. 길 맞아? 이때가 오후 4시쯤 되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도착하려면 이 길밖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와 진짜 이거 길안 다녔나 보다. 울릉도에 많은 원시림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감히 생각하기엔 여기만큼의 원시림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씨 마체테를 가졌어야 되나 이거? 옛길이라 그런지 풀들이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뚫고 가보니 좀 평탄한 길이 나왔습니다. 와 잠깐만 수건 잃어버리네. 이때 멘틀이 완전 박살나 있어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계속 걸어왔습니다. 안돼. 이젠 끝났겠지 하고 계속 걸었는데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지랄하네 이건. 뭐 어떡해 이걸. 이게 카메라 앵글로는 잘 안 보이는데 눈높이만큼 풀들이 자라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개 무서워 진짜. 손부다. 개 싫어. 너무 싫어. 뛰지도 못해. 내가 울릉도에서 마테체가 필요할 줄을 상상도 못했지 뭐야. 신발 벗겨졌어. 빡세. 내 인생에 이제 산행은 없다. 거친 산행을 하고 나니 발은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진짜 강렬한 산행이었습니다. 다시 이런 거 안 하기를. 아스팔트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이젠 아스팔트로 된 길을 내려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내려온 길은 사람이 정말 안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개들이 저를 경계했는데 주인분이 나와서 개들을 제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기에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물 한잔하고 가라고 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시원한 물은 없는데 그냥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우리 그냥 이물 막 먹는데 괜찮아요. 저거 마셔도 돼요. 그래요? 네. 물만 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숭늉에 직접 기른 토마토까지 너무 잘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우리 농사 지은 거. 진짜요? 어머니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요. 토마토요. 물? 다 달아요. 다 달아요. 물이 좋아요. 울릉도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실례했습니다. 네, 감사히 네. 먹겠습니다. 네. 네, 아니, 토마토는 쓰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성인문 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나리분지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네. 이 선생님들은 교직에 몸담고 계셨던 부부셨습니다. 사모님은 퇴직을 하셨고 선생님은 교정하러 곧 퇴임을 앞두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 도전을 하고 있다 하니 걱정 어린 말과 함께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토마토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세요. 네.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뭔가 저 말은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오셨다는데 그 이유가 납득될 만한 풍경들이 쭉 펼쳐져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려서 오늘의 숙박지인 내수전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발을 닦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이날 새벽에도 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이번 도전 중 가장 안 좋았던 게 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차라리 자다가 깰 바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동을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3일차 저녁이고요. 오늘은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려고 합니다. 12시쯤에 비가 온대요. 그래서 어제 비를 겪어보니까 비 맞으면서 자는 거 말이 안 되고 비를 맞으면서 걷자. 그래서 내일 목적지인 사동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동 해수욕장 이쪽에서 자려고 하는데 사동항으로 가서 일단 낮에 좀 쉬다가 사동 해수욕장 가서 하룻밤 자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일기예보는 정확했습니다. 비가 와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가 그쳐 사동해수욕장에서 쉬고 사동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는 사동해변입니다. 근처에 뭐 마땅하게 잘 수 있는 곳을 못 찾아서 벽을 끼고 잘 수 있는 곳을 잡았습니다. 근데 좀 피곤해서 좀 쉬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비가 온다고 되어 있지 않아서 잠에 들었는데 또 비가 왔습니다. 비 오기 시작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정리하고 바로 사동항으로 갔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사동항은 첫날 오프닝을 찍었던 곳이기도 하고 사람이 적은 곳을 미리 찾아놔서 그쪽에서 쉬어졌습니다. 며칠간 지붕 없이 살아보니까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침이 많이 나오는 거, 씻지 못하는 거, 물 잘 못 마시는 거, 비 올 때 잠에서 깨는 거 말고는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아, 그게 힘든 점이네요. 어쨌든 밖에서 자는 거는 적응이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기입니다. 이 6만 mAh짜리 보조 배터리를 챙겼는데 마지막 목적지 사동항에 도착했을 때 보조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제로적으로 25시간 정도 남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짜 배터리가 없습니다. 0%가 됐고요. 가지고 왔던 보조 배터리는 방전이 되었고, 그래서 핸드폰도 지금 10% 남았습니다.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버티는 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위험한 순간이 온다던가 내가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전기를 동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툭대고 가서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딜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날 오자마자 먹었던 식당이 있어요. 원래는 10,000원 정도 드리면서 충전을 부탁드리라고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냥 해주셨습니다. 10% 충전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19시간 반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합니다. 울릉도에도 배달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하기에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여기 근처에 대박치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켜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근데 시키면서 맥주랑 물도 같이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네, 대박치킨입니다. 아, 네, 사장님 지금 배달 가능할까요? 네, 어디세요? 여기가 사동항 뒤에 미당이라는 식당 있고, 네, 그쪽 뒤쪽에 있는 곳이고요. 카닭치킨 있나요? 네, 순살 가방. 네, 그걸로 하나 주시고, 네네. 혹시 물도 판매가 가능할까요? 물은 드릴 게 없어요. 아, 병이 없군요. 예, 예. 저 그러면은 생맥주 생맥주도 판매하시죠? 맥주만 있어요. 병맥주요? 예. 병 따기가 없는데. 싸게 누가 싸드릴까요, 거기서? 아,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한데. 예, 예. 그럼 병맥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을 따로 판매를 안 하시지만 병맥주라도 좋았습니다. 금방 배달이 왔고 받자마자 한 모금 했습니다. 시원하다. 뚜껑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이 났고 뽀얀 자태가 영롱했습니다. 콜라까지, 그 맥주까지. 못 참겠다. 빨리 먹어야겠어. 평소에도 파닭을 많이 먹지만 울릉도에서 먹어서 그런지 고생하고 먹어서 그런지 이날따라 특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 먹고 정리하니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16시간 남았는데 여기에서 자기에는 지금 가로등이 밝아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알맞은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로 짐을 다 가져가서 하룻밤을 또 묵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휴대폰은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이제 안 켜집니다. 6시 43분이고요. 도전은 딱 5시간 남았습니다. 짐들을 정리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도전이 끝나는 시간은 11시 반입니다.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서 시계탑 앞에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물도 다 떨어지고 마지막 남아있는 라면 하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울릉도를 자전거로 여행하시던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제 상황을 들으시곤 보조 배터리를 흔쾌히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빵과 따뜻한 커피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먹었던 수많은 음식보다 그날의 커피와 빵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시간은 점점 다가왔고 오지 않을 줄 알았던 도전의 마무리가 보였습니다. 40분 남았습니다. 100시간 동안 지붕 없이 살아보니 너무나 당연한 것들의 부재가 느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찬바람에 계속 기침이 나왔습니다. 100시간을 버티기엔 너무나 힘이 들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튿날에 그만둘까 고민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흘째 밖에 있으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틀차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비 맞으면서 계속 밖에 있으니까 포기 선언을 할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서 잔지 한 30시간 40시간 있을 때 그때쯤이었어요. 못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버티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힘들었어요.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계속 힘들었습니다. 밖에서 100시간.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말하는 걸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저한테는 사소한 행복인 거죠. 먹을 것도 사소한 행복이고 이 힘든 도전을 하면서 버틸 수 있게끔 할 만한 동력은 그런 사소한 행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붕 없이 사는 실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초반에 아득했지만 목표가 가까워질수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거시적으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되니까 딱 3가지가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 씻고 싶습니다. 얼른 배에 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그냥 다 싹 다 씻어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집에 가서 에어컨을 켜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고 싶어요.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붕 없이 산 건 처음이라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처음도 곧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사소한 행복이 오랫동안 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행복하세요. 100시간 동안 지붕 없이 살기